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김여정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죠. 정부에서 그 대남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그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 개성 연락 사무소라든지 9.19 합의 그 조치를 파기한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만일 이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급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4시간 만에, 참 빠르기도 했습니다, 4시간 만에 어떤 관련 법령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이게 남북 대화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참 사안을 보는 방법도 이렇게 다르구나. 사실 어떤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극과 극은 통하고, 또 어떤 전쟁 국면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화로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관계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모든 것이 쌓이고 어떤 결절점이 됐을 때, 어떤 미등점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지,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소망이 지나치구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는 냉철하게 직시를 하고 봐야 됩니다. 또 단기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민족사회 관점에서, 어떤 세계사회 관점, 질서의 관점에서 지금은 좀 우리가 답답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될 사안인데요, 좀 너무 다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부 이야기대로 중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평소부터 대북 전단은 어떤 보장이 돼야 된다. 좀 더 가능하다면 더 탈북민 단체라든지 민간 단체들의 그 자유로운 다양성 측면에서 민주사회에 더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 정부에서 지원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어떤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의 진실 알리기 활동 차원에서 일이 진행됐는데요, 저는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정부는 좀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탈북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진실 알리기 활동을 통제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실효성 문제, 그 다음 같으면 우리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정부로서 취해 나가야 될 향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고려사항, 이런 큰 카테고리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헌법적 가치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과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활동을 신장시키며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헌법에다가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헌법에 기초해서 사는 겁니다. 요즘 여러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헌법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헌법이 입에 대면은 대통령마저도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요구를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이것이
탈북민들 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 북한에 대한 진실 알리기 활동이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될 사인가? 헌법적 가치를 한번 정말 정부에서 답답은 할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북한에서 딴지를 걸고 실제로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고 답답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사회라는 것은 그런 걸 용광 놓지 않고 그걸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입니다. 깨끗하게 못하게 한다? 그건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시기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저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는 그렇고 지금 정부는 특히 그런 걸 강조하는 정부 아닙니까? 저는 헌법적 가치에 입에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실효성 차원인데요. 참 백해무익이다. 뭐 그 뿌려봤자 북한으로 가지도 않고 우리 휴전선 인근이 안 그러면 우리 남측 지역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하나를 보고 열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한반도는 우리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계절풍 지역에 사는 한반도는 계절풍이 붑니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거 오고요. 늦봄부터 여름까지 가을 초까지는 남동풍이 붑니다. 여러분이 그 태풍을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태풍은 남쪽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한 6월 달부터 한 9월 초까지 정도 같으면은 우리 한반도의 바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또 중국 쪽으로 분다든지 북쪽으로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단체들이 이런 풍선, 순전히 이제 풍선 효과거든요. 풍선이 날아가 바람 따라가는 건데 이럴 때는 거의 99% 북쪽 쪽에 떨어지고요. 평양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 평양을 넘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태풍이 불 때는 중국 지역까지 가서 저 동북 삼성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그 탈북자들 증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왜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가 계절풍지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번에도 드론으로 날렸다는 말도 있는데 드론까지 한다 이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심장부를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해무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좀 근본적으로 어떤 그 효과 문제를 보면은 어떤 북한의 사회는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북한을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안 됩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폐쇄 국가고 관제 언론만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에서 알려주는 것만 아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각종 보도라든지 이런데 우리 외부 문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핸드폰도 보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흥미 위주의 이런 종류의 것들만 되는 거지 어떤 체제 문제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어떤 핸드폰마저도 어떤 북한에서 이게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이 아니고 북한의 선전물들이 놔두는 공간이고 만일에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은 핸드폰 압수하면 모든 인생이 끝이 나듯이 북한에서는 그 핸드폰에 대해서 평상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차원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도감청까지 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어떤 외부 정보가 도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들켜도 괜찮을 이런 연속극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 정도지 어떤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소식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정자들이 이렇게 해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고 또 그거를 실제로 겪은 그 탈북민들이 내려와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사회적 효과를 너무 어떤 저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어떤 그 달러까지 그렇게 넣어서 보내는데요. 달러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달러는 작은 돈이지만 북한에는 달러로 유통되고 암시장 구조가 유통되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1달러가 엄청나게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전체가 북한 주민이 안 돌아간다 그래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계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또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막는다? 그거는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라든지 특히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효과 면에서 제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번에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한 것 봐도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북한 그 최고 수뇌부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남북 대화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뭐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달라, 삐라를 상포하지 말게 하라,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뭐 수십 년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김여정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효과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면에서 만일에 이번에 100번 양보해서 말 들어줬다고 칩시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요구합니다.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라, 어떤 무기 도입을 하지 마라, 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뭐 나중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북한이 요번에 들어줬으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북한이 이제 순조롭게 나갈 것이다. 굉장히 정말 그 발상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북한은 하나를 얻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둘, 셋을 얻고 또 당연하고 셋, 넷을 얻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걸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탈북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위층 탈북자들하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이런 뭐 정책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만일에 인터넷도 통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유튜브 요즘 많이,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도 통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그런 건 간혹 보셨지만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매일 뭐 입국을 뭐 금지시키든 북한으로 들어오게 못한다든지 남북회담 취재를 거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의 논리대로 우리가 휘둘리면서 남북 대화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그 국제적인 스탠더드 룰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좀 그 북한의 룰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북한은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고 어떤 사실상의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하고 대화를 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 어떤 한민족 통일 이런 가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거지 북한의 논리대로 우리가 그 남북 대화를 이끌어간다? 이건 우리 한민족사에 있어서 중대한 미스가 될 거고 역사가 나중에 증명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국격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양보를 한다, 참는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그 대남 전략적 전술적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어떤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굉장히 북한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북한이 섣불리 지금 또 어떤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해야 될 입장에서 섣불리 우리하고 타협을 하고자는 미국과의 큰 딜을 노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나 여러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진척이 나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큰 칼춤을 놔두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이번에 기회에 탈북민들의 그 활동을 완전히 재갈을 물리겠다. 만일 재갈을 안 물리면 최소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어떤 그야말로 북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걸 한번 위시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도의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김여정이 직접 나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최소한 이럴 건 없다. 우리가 얻으면 얻었지 이럴 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효과, 중장기적 효과를 분명히 노린 겁니다. 이번에 어떤 입법 활동이 안 되더라도 어떤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심어서 앞으로 대화 국면에서 자기들 이니셔티브를 잡겠다. 교류 협력 국면에서 그냥 뭐 서서 받는, 앉아서 무릎 꿇고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서서 받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정말 도도하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저는 좀 더, 그보다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이것이 지금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의 대전략 구상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어떤 대남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저는 솔직히 듭니다. 사실 지난번 자맹 때도 저는 어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아니고 어떤 자맹 기획설, 어떤 그 선 전략적 도발, 후 대화를 위한 어떤 깜짝 쇼라고 저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근데 저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도발을 김정은이 일단 완전히 접은 게 아니고 일부 후퇴했다고 저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코로나 사태라든지 어떤 미국의 트럼프의 전략적 북한 무시 그런 책동 속에서 어떤 크게 운신폭이 없는 속에서 어떤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코로나 전국화에서도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했고요. 군사훈련을 했고, 또, DMZ, GP 총격 도발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핵무기를 더 생산을 더 하고 어떤 그 전략 무기를 어떤 격동적 위치에서 운영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언제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어떤 우리 사회에서 만일에 이걸 입법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떤 도발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나. 또 다른 어떤 조건을 걸면서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이런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체제답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합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품격을 생각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서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어떤 다급하게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지금 다급한 것은 어떤 북한의 이면 전략 전술, 혹시 도발에 대한 핵미사일 체계의 개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활동, 여기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어떤 전체 100을 볼 것 같으면 하여튼 99의 효과가 크지만 1%의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법률로서 규제를 하고 금지시킬 그런 문제는 아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가치인 그걸 존중해 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어떤 탈북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좀 더 사실에 입각한 활동을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권유하고 계도해 나가야 될 입장이지 이걸 전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다급하게 어떤 그 초조하게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니고 보다 안보를 생각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국제 체계 변동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그 대응해 나가야 된다. 특히 우리의 그 미래 세대에게 그 핵을 머리맡에 두고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 나가야 된다. 뭐 지금 교류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좀 본말이 저는 바뀌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가 해결된다? 이건 하세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핵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큰 원칙을 가면서 비핵화, 교류협력 문제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교류협력이 비핵화를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북한의 전략 전술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정부라든지 어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나갈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 정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